네, 안녕하세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스캔 기술하고 이제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건설 정보 모델 관련된 기술 쪽을 많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머징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이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트윈과 이제 공간정보 스캔 데이터 처리 자동화 사례라고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그 용어로서는 스캔 투 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3차원 이미지, 이제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볼 수 있는 이제 3D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객체 같은 걸로 변환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이제 건설 공학 쪽이라서, 이와 관련된 팟캐스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이제, 저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저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반 서더랜드라는 1960년대 상당히 유명한 연구자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CAD를 이제 컨셉을 발명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즘에 쓰고 있는 그 헤드셋 마운트죠. 이렇게 이제 고글 쓰고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어떤 컨셉도 이렇게 이제 발명을 하셨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홀로렌즈까지 발전을 해온 거죠. 이게 이제 한 50년 걸렸죠. 여기서까지.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이분이, 이 장비 자체가 워낙 좀 헤비하다 보니까, 천장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렌즈 같은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이제 양쪽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위에서 이제 그 파이프 라인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도 획기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3차원 공간을 탐색하게끔 이렇게 이제 3차원, CAD에서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3차원 프로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양쪽에서 쏴주고 그거를 이제 마치 홀로렌즈처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이제 유명해진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릴 스티븐슨이라고 스노우 크래시라는 이런 어떤 그 소설에 있죠.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실제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제너레이트된 유니버스 안에서 이제 존재를 하며 그는 이제 고글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이게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밑에 이제 캡처된 실제 원문인데 제가 이제 해외에 이제 나가 있다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캡처를 했었어요. 그때 항상 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인사이트를 받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구글 얼스가 이런 어떤 소설에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받아서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아까도 이제 발표에 나오던데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툴이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혹시 언리얼 같은 이제 게임 엔진 사용해 보셨으면 이거 보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저작 도구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3차원 모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알고리즘 같은 걸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3차원 모델에다가. 그리고 3차원 모델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물리 효과를 여기 이펙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리얼하고 정말 비슷하죠. 게임 뭐 만드는 거랑. 근데 이거를 어디에 응용했냐면 엔지니어 쪽에 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리얼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 쪽에 응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인가요? 이게 이제 GPU 파워가 있는 업체잖아요. 그 어떤 기술력이 어떤 병렬 처리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강한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쪽으로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옴니버스라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참고로 옴니버스는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처럼.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그 지멘스하고 이제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MOU를 했어요. 예, 이게 이유가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필드단에 있는 센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멘스는 어떤 이제 뭔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떤 기존의 이제 에너지 관리에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 근데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백본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어떤 거의 그 사람이 봤을 때도 마치 정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팩토리가 동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실감 있게 어떤 그 현장을 표현해주는 어떤 이런 그래픽 관련된 기술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래서 같이 MOU를 맺고 이렇게 이제 동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로 이제 설비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간섭이 있는지 정말 이제 로직대로 이게 이제 각각 착착착착 이제 컨베이어를 타고 동작을 하는지 중간에 이제 위험한 어떤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세이프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엔진을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맺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링크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넘어가 보죠.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방송에서 주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쪽은 예를 들면 이제 3차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할 때 이제 그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이 실제로 그 이런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그걸 이제 트래킹 해가지고 가상의 어떤 그 모델을 씌우잖아요. 그거를 가상 휴먼이라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틀려요. 그게 디지털 트윈 같은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메타버스의 엔지니어링 버전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그냥 막연한 메타버스라고 하면 진짜 아까 이제 소설에서 나왔듯이 곡을 쓰고 그냥 그 안에서 뭔가 탐색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야. 그 안에서 물리 법칙도 이제 동작을 하고 하겠지만 이걸 엔지니어링 단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느낄 때는 필드 쪽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예요. 그게 이제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센서 같은 경우에는 IoT,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에서 접속이 돼서 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역으로 또 이제 필드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필드에 주면은 그 필드에서 예를 들면 로봇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차단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정보를 반영하게 해서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엔지니어링 단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 단하고 피지컬 단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같이 연결을 하는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로봇암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드리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피지컬 쪽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동작을 하게끔 한단 말이죠. 이런 디지털 트윈이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단의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커넥션, 그 다음에 데이터 인사이트,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로보틱스 기술, 이제 XR이라든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그 뒤에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픈소스 에코시스템 있죠. 이게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개발했던,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이런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던 방식은, 그냥, 인하우스 기술로만 개발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다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건설 차원에서 한번 보죠. 중간에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가 있죠. 뭔가 이제 뭐 원격으로 뭐 진단을 내린다든지, 리모트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체에 대한 어떤 헬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다고 쳐죠. 그러면 그걸 IoT하고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같이 3차원 어떤 오브제를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링크를 한 다음에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면은 모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모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스캐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진으로 스캔을 하던 아니면 이제 라이다로 스캔을 하던 어쨌든 스캔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엮어야 되겠죠. 건설 쪽에서는 이제 BIM이라고 이제 스탠더드한 어떤 그 표준 컨셉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링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제 연결됐으니까 이걸 이제 액추에이터로 이제 제어를 합니다. 로보틱스 쪽에 있는 이런 어떤 도자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날려주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죠. 아니면은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서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그걸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조직한테 그 정보를 넘겨줍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트러스트가 돼 있나, 그러니까 어떤 무료성이 확보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떤 기성 같은 경우에 어떤 밸류를 그 이해관계자와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못 나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1부 2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죠.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제 그 리얼 월드를 캡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독셀이에요. 지금은 이제 펀딩을 많이 받아서 이제 헬멧에서 뭘 꽂고 이제 스캐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로봇 위에다가 이제 스캐너를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성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디텍션 해주는 걸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펀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항공 사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그 집 건물이 이제 있는 곳에 예를 들면 어떤 뭐 자연재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커버하기 위한 보험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B2B 비즈니스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얼마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적절한 보험료는 얼마다. 이걸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솔루션도 사실은 공간 정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펀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실세계를 캡처해서 뭔가 가공하는 어떤 이런 마켓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포트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업체 지금도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업체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걸 3D 모델로 만들어 버려요. 예, 시가총액이 이 정도 돼요. 상당히 뭐 크죠. 빌리언 달러에 올라갔죠. 그리고 아이폰에 라이다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3차원 모델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각각에 대한 점군이라고 하죠. 포인트 클라우드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이제 휴대폰 안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프로세싱 해야 되잖아요.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차원 모델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 이게 뭐 평면인지 아니면 모서리인지 아니면 이제 곡률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캔된 거와 실제로 이제 모델링 된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편차가 얼마 정도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게 다 분석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엠뷰라고 하죠. 이 업체가 인수됐어요. 실제로 이 스타트업들 크런치베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인원 얼마인지 다 나와요. 인원수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인데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리고 이제 덕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펀딩을 받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서 노후 시설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대재해법이 많아지면서 일단 3차원 비전 기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필드 데이터를 이제 공간 데이터를 획득을 한 다음에 뭔가 분석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니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필요한 정보를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어떤 이런 3D 모델이라든지 객체 정보를 뽑아내려면 아직까지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노가다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 내에 뭐 위험한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디텍션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엘리먼트가 몇 개나 되는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동으로 카운트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지금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다 다니면서 페트롤 다니면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례죠. 그러니까 스캐닝 된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3D 모델을 자동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스펙션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뭐 건물에 이제 고밀 같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디텍션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푸시를 해 넣을 수 있겠죠. 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지붕에 패널 같은 것들 이제 그 면적 같은 거를 카운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제 높이 같은 것들을 카운트를 할 수 있죠. 도로의 이런 어떤 전력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이제 이게 이제 나무 같은 게 겹치는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산불이 난대요, 실제로. 겹치면. 예. 그거를 컬렉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라이다를 단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자동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것도 손에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2인 1조로 다니면서 스캐닝을 했었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다른 어떤 코어워크하는 업체랑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버를 좀 더 이제 업데이트해서 여기 이제 스캐너를 달고 자동으로 패트롤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캔했을 때 이제 그 로봇 위에서 패트롤 한 경로예요, 이게. 경로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스캔된 거고, 이걸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슬램 기술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쓰든 아니면 그 위에 어떤 고정용 라이다를 꼽은 다음에 이제 잠시 멈춰서 스캔을 하던 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게 돼 있죠. 사람이 사용할 때보다, 사람이 이제 직접 들고 다닐 때보다 당연히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장비가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닐 때도 이제 사람이 맷돌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이건 정확도를 좀 재어봤던 건데, 아까 이제 슬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0-20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든 라이다 제품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고 정밀도가 높아지며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이게 스캐닝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부분이 확실히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라이다 이제 그 밑에 있는 로버 그 했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포인트일 뿐이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 3D 모델로 이제 올리려면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를 좀 보면 느끼시겠지만,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 스캐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든 아니면 이제 라이다든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측정도 하고, 뭐 어떤 위치도 확인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뒷부분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했던 노가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지형이 집안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스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스캔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슥슥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노이즈로 다 잡혀버리겠죠? 그럼 노이즈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노가다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먼저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면을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서리를 뽑고, 그 다음에 창문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각각을 구축을 하면 이 파이프라인 하나를 이제 필요할 때는 넣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뺐다가 하면은 이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여러 개가 다르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병렬 처리로 날려버리면은 이거를 이제 마치 여러 사람이 그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듯이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걸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죠. 이렇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클 경우에 포인트 클라우드 보통 이제 어떤 건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테라바이트에 대한 그 어떤 밀도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밀도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을 낮춰서 하는 어떤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의 단계라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각 다 디자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인지 아니면 여기 바닥인지 그라운드인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트리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이런 스테이지를 달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이제 만드는 스테이지를 달고 그 다음에 속성 정보를 연결해주는 BIM 매핑하는 단계를 이렇게 달면 사용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겠죠. 네. 지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다 파라미터로 정교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교화를 해놓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각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까지 디자인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디지털 테라인 모듈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보면 여기서 이제 디지털 테라인 모델로 바꾸고 그걸 이제 쉐이프 파일로 바꾸고 GIS에서 많이 쓰는 그걸 이제 3차원 모델로 이렇게 바꿉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한 부분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캔 데이터를 라스 데이터로 바꾸고 쉐이프 파일로 바꾸고 BIM으로 매핑을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면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만 잘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3차원,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이제 링크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쪽에, 딥러닝 쪽에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딥러닝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라인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예요, 이게. 집인지 나무인지 바닥인지 이런 식으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지오메트리로 옮기면 되죠. 네, 이거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 해가지고 벽체, 바닥, 천정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부분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그 전반적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뽑는다든지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테이지를 각각 파이프라인으로 정의를 하고 자동으로 이제 벽체를 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BIM 쪽 설계할 때 이제 이렇게 반자동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AI 쪽을 저희가 이제 당연히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비전 쪽에 이제 2D 비전 쪽에서 이제 AI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만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안전재해 중대재해법에 이제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경고 주고 이런 것들 쉽게 구현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제 3D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높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높이 위에 어떤 이제 그 지작물이 올라갔을 때 그걸 이제 디텍션을 해서 어떤 알람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이 결과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속성 정보, IoT 센서 정보를 매달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상 정보 같은 걸 디텍션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참여했던, 아이소 그 스탠다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비암으로 맵핑된 거를 GIS에 꽂을 때, 링크를 할 때 필요한 스탠다드를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한 게 데이터셋이, IoT 같은 데이터셋이 있고, 맵핑된 BIM이 있고, 이걸 GIS에 링크를 해서 꽂으면, 이렇게 이제, SQL 문으로 이 근처에 이제 위험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해서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최근에 그 공간 정보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 관련된 어떤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 기술은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코어하고 있는 그 대학교들, 그 해외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주로 많이 코어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들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